최종 변론은 거기까지 되는 걸로 하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피고인 뭐 최후 준비를 하실 텐데, 예, 뭐 길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잘 대시고. 오늘이 그 사실심 변론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기억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게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를 원래 예정을 하고 그때 제가 30분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방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말씀드리는 것도 변호인 변론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말씀은 제가 정리한 서면을 뭐 직접 제출하든지, 예, 따로 뭐 서면을 내십시오. 네, 아니면은 변호인 변론 과정에 녹여서 내든지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소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정말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제 본인은 아니었지만 많은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직접 겪으신 공직자분들과 그 밖의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너무도 당황스러웠던 12.3 비상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록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에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되었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란이라는 엄청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법과 더불어 살면서 남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가혹한 상황입니다. 공직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청문회 때부터 공직에 있는 내내 온갖 억측과 누명으로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 역시 함께 고통받으면서 오해를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언행을 극도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재직 중에 폄훼도 모자라서 이 사건 수사 중에는 저희 집에서 무려 32억 원이라는 거금과 명품백이 나왔다는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가족들까지 부정부패의 누명을 썼던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제는 아버지가 내란이라는 죄까지 지었다고 하니 가족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린 두 아이의 엄마인 제 딸은 무려 지난 9개월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왕복 서너 시간을 오가며 힘들게 면회를 다니면서 어린 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견디기 너무 버겁습니다. 바라건대 이 사건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과 시선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상황에서 온전히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의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해 보일지 몰라도 이 법정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되었더라도 저와 거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평생 억울하게 받을 깊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심리는 모두 마치고요. 예, 판결 선고는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인 다 최후 변론은 다 마치신 거죠? 예, 그럼 피고인 최후 진술 듣겠습니다. 피고인 말씀하시죠. 자,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직접 겪으신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분들에게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나름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저의 능력과 덕이 부족해서 국민 여러분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저는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봉직할 것을 다짐했고 그랬기에 제가 핸드폰을 처음 개통하면서도 제 전화번호의 뒷자리를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제 처와 딸, 아들 역시 흔쾌히 핸드폰 번호를 동일하게 선택해 주었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모두 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발을 법원의 일원으로서 내딛고 젊은 날의 대부분을 법관으로 봉직하였기에 법관으로서의 경험, 당시 지녔던 마음가짐과 자세는 제 평생을 걸쳐서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의 다짐과 다르게 비록 대법원 근무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게 되었지만 법복을 더는 입지 않게 된 이후에도 영원한 친정인 법원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과 법관으로서 근무했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 이후 변호사 업무를 하는 동안이나 행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매사에 공사를 분명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의구심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 순간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2년 7개월 기간 동안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와 언론과 정치권의 감시와 질타에 스스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지내왔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변호인들께서 변론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서 옛날에는 3족, 9족을 멸하였다고 하는 중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의 상황이 추후에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 그런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점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까지는 당시에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날 있었던 제가 몰랐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아무런 전후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그 점을 이유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지금의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생경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그렇듯 국민들 또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질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긴 시간 수사와 공판에 애써오신 특검보님, 파견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제 변론을 해오신 변호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변호인들은 한 분 한 분 저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학 시절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형 동생으로 지내온 친형님 같은 분, 함께 법원 생활을 해왔던 후배이자 동료,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었던 보좌관, 저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부터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제자, 같은 법률사무소의 동료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쾌히 제 변론에 나서준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꼼꼼하면서도 자상하게 오랜 인내심으로 이 재판을 원만하게 이끌어오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재판 변론은 종결하고요. 검사님, 오전에 얘기했던 681호 사건 증거 지금 요거 제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검사님 바로 준비가 되셔서 오후에 지금 제출하셨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 증거는 제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선고일은 이 사건 선고는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하겠습니다.